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 관계에서 의외의 수로 지금 기울어진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트럼프 개인의 어떤 생각과 또 트럼프 집안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결부됐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대인 측의 트럼프에 대한 엄청난 로비가 이미 급진전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이 사실상 이 주도하는 G7 회의에 왔다가 얼굴만 내밀고 또 G7에서 공동 합의서를 채택하려고 하는데 중동의 평화도 안 하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낙사듯이 하고 또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해버리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빨리 가는 이유가 급한 일이 생겨서 NSC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이 SNS에 트럼프가 중동의 휴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니까 트럼프가 또 SNS에 그는 항상 틀렸다. 그렇게 비꼬았어요. 그래서 휴전이 아니라 트럼프가 생각이 확고하게 지금 굳어져 버렸어요. 뭐냐? 미국이 주도하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맞든가 아니면 이란이 미국에 완전 백지 항복을 해서 핵 개발하지 않겠다고 손들고 미국의 사찰을 받든가 이 양자택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지금 어제까지 5일간 공습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란 서부와 테헤란 일대에는 이란 측의 방공망, 레이더망, 요격미사일망이 다 파괴되어 버려서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 서부와 테헤란에는 아무런 부담도 없이 자유롭게 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탄즈라고 하는 핵농축 시설은 공격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로드에 있는 핵개발 시설은 공격을 했지만 파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산 밑에 100m 지하에 지금 핵개발 시설을 만들어 놨고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수백 메다 지하라고도 이야기가 들립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런 지하 수백 메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없다. 그 무기는 지금 벙커 부스터라고 부르는 GBU-57 이 폭탄밖에 없고 이 폭탄이 지금 무게가 13.5톤이나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13.5톤이 넘는 이 폭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미국의 폭격기는 스텔스 B2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미국도 이 비행기가 한 대 3조가 나가서 워낙 비싸서 20대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B2 폭격기는 한 8톤이 한계인데 어찌 해서 지금 벙커 부스터를 실는 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을 그야말로 핵 불능 상태로 만드는 공격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빼놓고 이스라엘이고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마음대로 패고 있고 또 이란의 하메니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란 측은 꽁꽁 숨겨둔 지하의 핵시설은 너네들이 못 건들 거니까 지금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동원해서 미국하고 이 핵 협상이 계속되도록 하고 그 전제로 이스라엘과 서로 공습을 중단하도록 하자 이런 요구를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입장이 확연하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아니다. 우리가 직접 참전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거니 너네들이 그렇게 당하기 싫으면 지금 우리한테 백지 항복을 해라. 조건 없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지금 하는 쪽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유대인 소사이어티에 강력한 트럼프에 대한 설득과 또 반대 겁부가 있었을 거다고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오늘 언론에 보면 장사꾼 뺨치는 트럼프 일가다 해서 트럼프의 첫아들, 둘째 아들, 마누라까지 그리고 트럼프 본인까지 대통령 자리를 돈벌이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한테는 생길 거리가 없고 이스라엘 유대인 쪽에서는 유대인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월가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 또 할리우드 등 미국의 돈이 되는 구석마다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이런 유대인들 하이 소사이어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뭔가 반대 거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편으로 급속히 기울어져 버린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의 성격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 봐라. 그냥 이란을 순식간에 무력화시켜버리네. 자, 이러면 이제 폭탄 한 발이면 상황이 끝나는데 마지막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란에 대해서 항복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내 첫 번째 외교 성과로 미국과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겠네. 그리고 또 나하고 가까운 유대인들이 수많은 나에 대한 약속들을 했다. 이 약속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트럼프가 저 사람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상황이 이제 막판에 가서 자기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처지가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판을 가로채는 역할을 하는데 매우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을 권투경기로 비유하자면 조업해서 코너로 몰고 그러기 상태에서 한 방을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트럼프가 스톱, 내가 때릴게. 그래가지고 이란 보고 이제 너네들이 죽을래. 심지어 트럼프가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그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제 벙커 부스트로 핵시설을 날려버리면 지하 핵시설대에서 유출된 그 우라늄 등의 피해가 엄청나게 이란 전역을 덮을 것이다. 그럼 너는 나라 이제 끝났다. 자,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 막기 전에 자진해서 우리가 핵 포기를 하겠다고 항복하고 미국의 선처를 바란다고 할 거냐? 양자택일해라.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 다른 나라 간에 이 국제 정세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미국 내에서 관세 문제나 더 나아가서 이 불법 체류민 추방이나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포퓰리즘에 맞는 것이다. 트럼프의 마가 정신은 그런 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 마가 책사들이나 또 강경 보수 제야 세력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베넌이나 터크 칼슨, 찰리 커크, 또 공화당 내 강성 지지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갑자기 이스라엘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에 왜 개입하느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반대한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 단속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또 미국의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지지해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에 올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비행을 해서 날려버려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이 지금 이란 문제에 개입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을 내니까 특히 폭스뉴스 사회를 봤던 터크 칼슨 같은 경우가 트럼프를 비난하니까 누가 칼슨한테 올바로 설명 좀 해주라. 이란 핵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층에 대외 개입 안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약속을 깨는 데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전쟁에 개입해서 이란의 최종적인 승부를 결정짓는 라스트 펀치는 자기가 날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지금 미사일을 날리고 있지만은 어제는 한 10발 날렸대요. 왜 그런가? 제가 이란의 미사일이 한 2,000개인데 지금 600~700개 이상 썼고, 그러니까 하루에 200~300개를 쏴서 이스라엘에 지금 충격을 주려고 한다면 머지않아 지금 이란의 미사일이 바닥나게 될 거다.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지금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미사일도 아껴야 된다. 그리고 드론 갖고는 지금 이스라엘에 위협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안 쓴 지금 초고성능의 무기가 있다고 뻥만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란 듯이요.
어제 새벽에 이란에 지금 방송국을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자, 거기가 비밀 군사시설이라 하면서 이란 국영방송국, 한국 같으면 KBS 같은 방송국에 미사일 2방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무부가 미국 교민에게 이란이나 이스라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트럼프가 직접 테헤란 시민들에게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자, 이스라엘 내부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폐쇄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에스컬레이팅 돼가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것이 서로 간의 회담으로 원활하게 될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한 3일 전만 해도 월가에서는 결국 휴전이 성립될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 휴전이 아니라 이란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벙커 부스터 맞아서 이란 정권이 붕괴되고 핵시설이 날아가 버리거나, 아니면 사전에 항복해서 너네들 스스로 핵을 없애겠다고 우리 앞에 약속하고 사찰을 받아라. 자,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자, 이 속에서 만약에 이란의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항복을 한다면 좀 붕괴되죠. 뭐 있는 줄 알았더만은 아무것도 없네.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동맹 다 잃고 혼자 남았는데, 저 이스라엘 못 당해가지고 지금 핵시설이 파괴되고 국영 방송국까지 날아가고, 그리고 테헤란 시내가 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이런 놈의 정권 우리 들고 일어나서 그냥 뭉개버리자. 이란 안 그래도 지금 반체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란 내부의 통제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란 내부에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항복을 선택한다는 것은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고 있으면 미국이 지금 직접 비행기를 날려서 벙커 부스터를 떨어뜨려서 핵시설을 날려버리겠다. 그러면 너가 핵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모르겠다. 너하고 이스라엘하고 끝을 보든가 이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표도 확고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대부인 이란 하메네이 신정체제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확고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나서기에는 이란의 우방국들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래는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란이 석유를 가지고 볼모 삼아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방법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세계 매장량 3위인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매장량 2위인 이란이 이라크부터 저 오만까지 깊숙하게 연결되는 좁고 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런 나라의 석유가스 수출이 막혀버리면서 사실상 석유 절반이 지금 수출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때 한국은 72%의 석유 도입이 타격을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란은 좀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기뢰를 이렇게 부설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각종 함정들을 풀어서 공격하고, 또 순항 미사일을 쏘고 포대를 쏘는 방식으로 지나가는 유조선들을 객침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미국도 지금 이란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해서 이스라엘 미국 연합군과 또 이란 간의 군사 대결로 갈 건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이란의 패배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끼어들어서 이란을 내가 끝을 보고 이스라엘에 생색을 내고 유대인들한테 많은 걸 얻어내고,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그런 외교적 성과를 얻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원래 이슬람이 잘 안 풀리면 이제 죽기로 각오하고 버티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지금 이라크가 후세인이 제거되고 후세인 정권이 물러섰지만 사실상 미국이 철수할 때까지 집요하게 저항을 했고, 또 IS가 되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이 결국은요 미국을 쫓아내고 다시 장악했잖아요. 자, 이런 것이 지금 중동 국가의 이 해교 원리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도를 보면 굉장히 산악 지역입니다. 테헤란도요 가보면 놀랄 만큼 높은 산들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요 동북부 지역은 대부분이 다 산악지대다. 그래서 이란이 중동에 접해 있는 그 부분만 산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도 이란을 침공해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알렉산더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었다지만 이란의 바닷가로에서 살살 갔지 이란 전체를 점령하지 못했고, 이란은요 이 산들 사이에 나라가 하나가 있다 할 정도로 역사 이래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 하메니가 그 산 속에 숨어서 이란이 다 파괴되더라도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그걸 또 제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테러로 대응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거고, 또 중동 여러 나라의 지금 테러 단체들을 설득해가지고 서방 전역에 테러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철없는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란 편에 서서 싸우겠다 충성 맹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란이 항복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벙커 버스트를 터뜨려서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장기간 점령되지 않는 이란의 게릴라 작전, 테러 작전이 시작될 거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중동 전체를 골 때리게 만들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이 가라앉고 벨에 벨일이 다 생길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그의 성격이 좀 사고를 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란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트럼프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